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인 줄 다 아실 텐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결혼을 꽤 일찍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집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신 분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고 아직 공부도 더 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지금 우리 집안에 과분한 사람이다. 이 남자를 잡아야 네 인생이 피는 거야. 남자 잘 만나는 게 여자 인생 최고로 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강요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의 그런 강요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본인의 자존심이라면 자식이고 가족이고 전부 내다팔 정도로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옛날 사람 마인드셨죠. 항상 여자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저에게 심어주셨고, 여자는 다소곳하고 남자한테 순종적이어야 한다든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고 정말 결혼하기 싫었지만 아버지 강요로 그렇게 반강제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본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관련 업체 사장님 아들과 저를 결혼시킨 것이었죠. 제가 결혼하기 정말 싫어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저와 띠동갑인 사람이었고 이미 한 번 장가를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을 섞기도 싫을 정도로 눈빛이 퀭한 사람과 20대 초반의 결혼이라니 죽기보다 더 싫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이었지만 남편네 집안은 정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 집안이어서 신혼집이나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어린 제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시집 온 게 미안했던지 시집살이 하나 없이 잘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어찌저찌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남편네 집안의 가장 큰 거래처가 도산하고 집안 사업도 기울기 시작하더니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집에도 압류딱지가 붙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다행히 저희 집안은 거래처를 쪼개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것도 있어서 위기를 잘 버티고 넘어갔습니다.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낙찰받아 겨우 집을 지키고 완전 빚더미에 있던 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 친정에서 돈을 조금씩 받아서 애들과 남편을 제가 책임졌습니다. 저희 집도 파산만 안 했지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에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돈 믿고 허세 부리며 저에게 떵떵거리던 남편은 돈마저 없어지니 완전 물에 빠진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걸 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구멍난 옷도 꿰매어 입고 보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아껴서 반찬값으로 쓰고 남편 술값 주고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며 그렇게 챙겨주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애들 학교 보내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식당으로 나가 진땀이 날 정도로 일하고 식당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버티고 버텼던 저희 친정 사업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줄 알았던 해외 거래처와 나머지 거래처 거래가 끊기고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가 붙고 받을 돈을 못 받으니 결국 골마 터져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끊기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크게 허리를 다친 이후로 일을 못하게 되니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얼굴만 보면 한숨을 푹 쉬며 막말했고요. 니네 집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그나마 네 얼굴 보고 살았던 건데 이제 무슨 수로 사냐. 지금 너 허리 때문에 나가는 병원비에 나는 이렇게 거지 같은 꼴로 살기 싫어.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이 맞았어. 라면서 저에게 정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비하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본인 집안이 망한 게 저 때문인 양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고등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는 여자와 남편은 눈이 맞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본인이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고 그 상간녀는 현재 임신 상태고 저랑 달리 상간녀는 이쁘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잘 산다면서 폭언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아서 울고불고 소리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상간녀 사진을 보여주며 뻔뻔하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다음 날 허리가 아파 누워만 있는 저를 내팽겨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믿을 수 없었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도 눈 하나 안 깜빡이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헤어졌어요. 거의 반강제로 이혼 도장을 찍었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채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앉는 것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화병이 나서 60kg이었던 몸무게가 40kg대로 빠지고 볼이 쏙 들어가 정말 거울도 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며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찾아 일을 해나가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저는 술 없이 잠에 들 수가 없는 상태가 왔고 정말 하루하루를 애들 때문에 버텨나갔어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복권을 사고 소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고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매주 샀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었던 로또가 2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1등이 안 되어서 아쉽다는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냥 펑펑 눈물만 나왔습니다. 친정 망하면서 신혼집도 자연스레 팔게 되고 남편 도망간 뒤 정말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에서 애들 키우면서 매일 애들이 공기가 안 좋아 아토피가 올라오고 기침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드디어 월세에서 벗어나 작은 방이 딸린 전세로 들어갈 목돈이 생긴 거였습니다. 정말 그때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감사하다고. 나 안 버려줘서 감사하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매일 남편에 대한 원망과 나를 억지로 결혼시킨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정말 속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잊혀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희망이 보이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금자리를 옮기고 허리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졌습니다. 물론 매주 복권 사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나름 뭐랄까 복권이 제 일주일 중 유일한 희망이자 재미였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딱 3년 뒤 1등에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걷기도 힘든 황금돼지가 우물에 빠져있는 저를 위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금똥을 확 싸버리고 가버리는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운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하고 복권을 샀는데 글쎄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때는 기쁜 것보다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내가 당첨된 게 맞는지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번호를 확인하자 정말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1등 당첨자도 얼마 없어서 당첨 금액도 정말 컸고요. 그렇게 저는 본사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고 애들과 평생 살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떻게 한 건지 2등 당첨되고 1등까지 당첨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수십 통 전화 왔지만 너무나 두렵고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던 저는 취재를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고 남은 돈을 주식 절반에 넣고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을 불려야 한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생전 보지도 않았던 투자 공부도 하고 별의별 강의를 들으며 정말 무대뽀로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애들이랑 평생 살기 위해서 산 집이 6년 뒤 2배가 넘게 뛰었고 몇 년 뒤에 제가 산 땅 근처에 역이 들어와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억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고요. 주식은 중간에 손실이 많이 나서 빼고 다른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한 결과 돈에 수배가 붙게 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제가 수십억을 가진 자산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말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하 원룸 계약을 새로 하러 부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정말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남편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절 힘들게 한 그 상간녀가 있었고요. 우리 집이 망했다고 돈 없다고 거지 같다고 하면서 집안 좋은 여자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아주 허름하고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 원룸을 계약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잊혀졌던 남편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네가 어떻게 여길 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편의 팔을 확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어쭈, 할아버지가 다 됐네. 왜? 나 가난하다고 너네 집 친정집 망했다고 나한테 받아먹을 단물 없으니까 집안 좋은 여자 임신시켜서 훌려덩 나가더니 왜? 요 곰팡이 쓸고 빚도 안 들어오는 원룸을 계약하러 왔니? 내가 일부러 돈 없는 학생들 살려고 시세보다 적게 잡아서 낸 건데 애까지 있는 니네가 이 좁은 곳에서 산다고? 참 이런 거 보면 인생 공평하다 싶지. 그치? 너 왜 그따구로 사니? 아 맞다. 상간녀 너 불륜 저지른 거 학교에 소문 쫙 나서 선생 그만뒀다며. 잘 됐네. 평생 너희들 다시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고 말이야.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이 건물주야. 왜? 평생 허리 못 펴고 살 줄 알았니? 나 복권 당첨돼서 돈 불려서 수십억 자산가야. 니네가 이제 무시할 수도 없어. 어디 씻지도 않아서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러 와? 수준 떨어지긴. 나도 너네 같은 거지들 우리 건물을 들이기 싫다. 급 떨어지게. 아무리 가난해도 씻고 다녀. 라는 식으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야, 네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참 세상 말세네. 웃기지도 않아. 라고 소리쳤고 부동산 사람이 맞다고 사모님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다. 진정 좀 하시라고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렸고 상간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평생 듣지도 못할 쌍욕을 저한테 날리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경찰 불러서 모욕죄로 상간녀 고소 때렸어요. 제가 고소해서 화가 나는지 남편도 저에게 계속 욕을 퍼붓더라고요. 바로 남편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형편에 벌금 몇백 떨어지면 또 빌빌 기겠죠. 너무 쌤통이었습니다. 기분 좋았고요. 정말 그 인간들 때문에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합니다. 지금이야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다면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겠죠. 어쨌든 더 이상 그 인간들한테 제 귀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제가 잘 돼서 이렇게 집주인 관계로 만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땅거지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져서 그 인간들 귀에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나 그들을 깔보고 쉽게 생각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